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전세 사기들, 그 이후로 정부와 국회가 여러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이제는 역설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집주인의 검증, 이것도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입자 검증 시대, 임대차 시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산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도입될 수도 있는 세입자 스크리닝 서비스, 일명 세입자 면접 서비스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들이 터지면서요,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는 계약 전에 집주인의 보유주택 수, 보증금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기타 등등 이런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죠. 그런데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런 세입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누굴 받는지도 모르고 임대 계약을 한다, 이런 불만이 커졌고, 심지어 최근에는 6개월 세입자 인턴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게다가 전월세 계약갱신을 최장 9년까지 늘리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요, 집주인들은 야, 이거 역차별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흔히 건물주나 집주인은 재산이 있으니까 인생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세를 몇 달씩 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려동물을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대 마리 키워가지고 악취랑 훼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대학가 앞에서 이런 경우 많죠. 새벽마다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 먹고 소음 민원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재임대하거나 임차인 외의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경우, 그리고 퇴거하고 집을 개판으로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일은 뉴스에 잘 나오지 않을 뿐이지 임대 시장에서는 거의 항상 일어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도 누구를 들이는지 모르는 깜깜이 계약은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만 받으면 되고요, 집 상태만 깔끔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최소한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뒤늦게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지, 해외에서는 이런 임차인 스크리닝이 표준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진로, 여기서는요, 임차인의 신용 점수, 연체 기록, 범죄 기록까지 제출하고요. 독일에서는 소득, 직업, 신용 정보를 집주인에게 설명서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게스트가 호스트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호스트가 게스트를 평가하는 리뷰 시스템이 있기도 하죠. 즉 세입자를 검증하는 문화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한국도 결국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필 이 시점에 임차인 면접이 왜 도입이 되냐? 바로 전월세 매물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시장이 공급이 많은 시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모셔야 되는 구조인데, 요즘처럼 공급 부족이 계속이 되면요, 시장 권력이 임차인에서 임대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갑과 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대인은 누구를 들일지 골라받는 시장,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스크리닝 서비스나 면접 같은 절차도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 되면요, 세입자 면접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꼬우면 다른 집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거랑 변론으로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임차인의 정보도 같이 공개되는 게 맞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임차인의 신용, 행동 데이터가 좀 중요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담배 피는지, 생활 패턴이 어떤지, 낮에 자는지 밤에 자는지, 이런 생활 정보까지도 투명화될 수도 있고요. 임대차 시장이 평가 기반 시장으로 재편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닐 것 같네요.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어서 갈등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물론 프라이버시 논란도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정보를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정책적인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균형을 잡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요새 시장과 정책을 봐서는 임차인이라고 해서 약자는 아니고 임대인이라고 해서 강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세입자 면접제 도입 필요한 제도일까요?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합리적인 시장 변화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산 평가사였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